우리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는 안드로이드 OS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가게 될 거고요. 무작정 따라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소위 앱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앱은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화면이라고 하는 게 처음 앱을 만들 때 소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처음에 구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첫 화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죠.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유형의 화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형으로 선택하면 이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실무 앱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앱을 만들 때는 빈 화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쓰는 경우는 몇 가지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트,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echtown.org 이렇게 여러분 다른 컴퍼니 도메인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 hello 3, 4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hello2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hello2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next 눌러보죠. 그 다음에 next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의 유형이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여기 보면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아래쪽에 탭 버튼처럼 바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탭 버튼처럼 보이는 그런 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베이직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떠있는 플로팅 버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떠있는 버튼이 있어서 필요할 때 어떤 항목을 추가하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풀스크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히 꽉 찬 게임 같은 화면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로그인 화면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구글 맵이라고 하는 지도가 띄우게 할 수도 있고요. 뜨게 할 수도 있고 설정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중에 우리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베이직 액티비티 눌러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피니쉬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새로 만든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겠죠.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PC의 사양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최신 사양으로 해서 좀 빨리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에뮬레이터 기존에 실행된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없으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화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hello2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위치가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이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했고요. 요 가운데가 작업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어떤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탭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화면이 떴네요. 보니까 일단 여기 content main.xml 이렇게 돼 있네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름도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면의 구성도 좀 달라졌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에 버튼 같은 게 좀 보이고요. 왼쪽에서 app 밑에 자바 밑에 요 부분을 눌러보면 파일은 똑같이 보이는데 메인 액티비티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요 위에 있는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res 밑에 레이아웃 눌러보면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content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나 소스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면 되고요. 그건 이제 기능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자, 베이직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보이는 모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 베이직 액티비티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능을 이해하려면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의 유형으로 보통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새로운 화면을 추가를 할 때도 그때도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주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앱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을 한번 열어보면 자, 앱이 실행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달라진 건 뭐예요? 오른쪽 아래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니까 아래에서 잠깐 보이는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졌네. 이거 스낵바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또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화면 한번 가보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화면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에 실행되어 있는 거를 중지하고 싶으면 이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파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다시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고요. 이번에는 헬로우 3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뭐 4든 5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ext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의 유형에서 내비게이션 드로우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next finish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능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사용하는 실제 앱에서 보면 왼쪽 위에 햄버거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줄 3개 가 있는 거. 그걸 누르면 바로 가기 화면이라고 해서 왼쪽에서 쓱 하고 나타나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거를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부르게 되는데 자,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소스 코드 양도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컨텐트 main.xml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니까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xml 파일이 4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데 가서 여기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는 하나죠. 그 다음에 메뉴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다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만들었을 때는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에요. 자, 뭐 자세하게 이게 어떤 파일이고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자,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자, 지금 보면, 뭐, 소스 코드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화면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OK 눌러서,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얼마나, 기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를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대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으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버튼 몇 번 이렇게 누르고 그죠? 마우스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자신감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베이직 액티비티라고 하는 데 있었던 오른쪽 위에 메뉴라든가 아래쪽에 버튼 외에 왼쪽에 햄버거 메뉴 이렇게 있죠.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상단에 사용자 프로필 같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게 보입니다. 메뉴를 누르면 다시 없어지면서 여기서 어떤 기능을 동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프로젝트 만들 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일부 기능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한 대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따라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해서 입력해 보니까 그게 동작하더라.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바라고 하는 걸 좀 더 공부를 하고
잘 모르시면, 그리고 자바를 기존에 잘 알고 계신다면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이해해 가시면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앱 만들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